안녕하세요. VSTI 및 이펙터 설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EQ, 그러니까 이퀄라이저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퀄라이저 설명 영상을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를 대체 몇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되게 기본기부터 시작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용이 좀 되게 방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하는데도 시간도 좀 걸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좀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상의 개수는 5개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좀 기본기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5개인 거지, 뭐 악기별로 혹은 뭐 보컬별로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은 싹 다 제외하고 진짜 기본기만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에도 일단 영상을 5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퀄라이저는 좀 다뤄야 할 만한 내용도 많고 기초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갖추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 테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주파수를 조정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음을 표현할 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혹은 미국권에서 이제 C, D, E, F, G, A,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이 이퀄라이저에서는 주파수 각 음들을 헤르츠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파수. 그래서 우리가 라, 그러니까 4옥타브 라라고 부르는 음은 헤르츠 단위로 표현하면 440헤르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레, 굉장히 독특하네요. 88건반인데 도부터 시작하네요. 아닌가? 87건반인가? 네, 실제 피아노를 표현한 것 같지는 않네요.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7옥타브까지 표현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음은 여기 가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4옥타브부터 여기에 라음을 쭉 보게 되면은 440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단위는 헤르츠. 네,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점점 커지고 내려가면서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건데, 옛날에는 이 음들을 수치로 어느 정도가 될 거다라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청음 훈련이라고 하죠. 일단 4옥타브 라를 440으로 잡고 여기에서 도면은 뭐 500몇, 뭐 솔이면은 뭐 700몇 이런 식으로 청음 훈련을 해가지고 각 음들이 몇 헤르츠쯤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훈련을 했었대요. 물론 지금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든 게 이펙터 VSTI마다 이 헤르츠를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거를 애널라이저 기능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팝필터 프로큐도 이 애널라이저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해졌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악기별로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범위들을 표현해 놓은 건데, 맨 위에 메일, 피메일은 이제 보컬들, 확실히 낮은 옥타브에서부터 뭐 가능한 부분이 이제 빨간색 부분, 네, 이제 여기서 어떤 발성을 쓰냐에 따라서 두성이나, 남자분들 중에는 몇몇 분들은 휘슬 레지스터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만큼이나 이렇게 여자 보컬들만큼이나 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네. 그리고 밑에는
타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주파수의 범위들, 브라스, 목관악기, 현악기. 네, 여기는 일반적인 88건반 피아노. 네, 이런 식으로 악기들별로 가지고 있는 가능한 낼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들,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다 공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 저음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중간음은 어디까지인가, 고음은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이 그림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베이스 저음이죠. 60Hz에서 한 200에서 한 220 정도? 250 정도 될까요? 네, 이 정도가 저음. 피아노로 치면은 3옥타브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간음은 4옥타브에서 6옥타브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7옥타브가 되면서부터 하이, 약간 중고음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초고음이 되겠죠. 저음, 중음, 고음을 이렇게 주파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파수에 대한 개념을 직접 이펙터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제가 팝필터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이번에도 팝필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설명드릴 이펙터는 팝필터 프로 Q입니다. 네, 일단 악기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네, 할리온 소닉으로 불러와서, 네, 야마하 피아노 이렇게 불러왔고요. 자, 여기 이펙터 넣는 방법은 이제 너무 쉽죠. 여기 인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팝필터 프로 Q, 네, 이렇게 불러와 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일부러 좀 보시기 편하게 가상 키보드를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라음, 4옥타브 라음은 헤르츠 단위로 440Hz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좀 자세히, 제가 프로큐 사용법에 대한 설명은 좀 다음에 자세히 드리겠지만, 일단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미디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밑에 수치가 나와요. 20, 50, 100, 200, 500 해가지고, 이게 지금 헤르츠 단위를 말하거든요. 자, 저 아까 말했듯이 라음, 4옥타브 라음은 440일 건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음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은 굴곡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상하죠? 분명 라음을 연주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라음은 440Hz라고 했는데, 자, 밑에 보면은 440이면 여기쯤일까요? 네, 여기쯤에서 엄청나게 높게 치솟는 그래프가 있긴 한데, 440쯤에 이렇게 높게 치솟는, 440쯤에 높게 치솟는 이 부분이 있긴 한데, 다른 부분은 대체 왜 생기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다른 굴곡은 대체 왜 생기는 건가? 여기 이런 굴곡은 대체 왜 생기는 건가? 할 수 있는데, 실제 연주를 해보면은, 실제 악기를 연주를 해보면은, 그 음을 연주를 하더라도 그
그 음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음의 2배, 3배, 뭐 많게는 8배, 심지어 16배까지도 이렇게 소리가 섞이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이거의 몇 배가 되는 헤르츠의 소리들이 섞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로 배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2배, 3배, 8배, 16배의 소리가 섞인다고 했잖아요. 이걸 배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가 실제로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 소리를 좀 이쁘게 다듬어 주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 EQ인 거고, 이 작업을 좀 잘 해주는 게 실제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듣기는 소리가 좀 작으니까. 네, 이 정도 소리로 키우고, 지금 제가 할리온 소닉의 야마하 피아노를 불러온 상태에서 이 소리를 다듬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소리를 조금 더 밝아지게 만들고 싶다. 좀 약간 소리가 둔탁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는 조작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른 배음들의 소리보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라음, 4옥타브 라음을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큐에서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밴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아까 말했잖아요. 4옥타브 라음은 헤르츠가 440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 마우스로만 건드리다 보니까 440.36 약간 틀어졌죠. 그래서 이 프리퀀시에서 440으로 정확히 위치를 맞춰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배음들보다 이 440 주파수의 소리를 좀 더 키워주면은 얘가 더 또렷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얘를 이 440 부분 주파수를 데시벨을 키워줄 겁니다. 얼만큼? 6데시벨 정도 한번 올려줘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교가 필요하겠죠? 얘를 다시 줄이겠습니다. 0일 때고요. 6데시벨 키워줬을 때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항상 어려운 게, 제 모니터링 스피커로는 너무도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차이가 느껴지실지, 영상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눈에 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소리가 굉장히 좀 맑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 제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볼륨을 키웠어요. 자, 할리온 소닉의 볼륨을 맥시멈, 마스터 볼륨을 맥시멈까지 키웠습니다. 이러면은, 자, 이쪽에 있는 이 게이지 보이실까요? 그래서 제가 큐베이스 좌측 볼륨까지 올리면 소리가 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절대 피아노 소리처럼 안 느껴진단 말이죠. 나중에 가서 얘를 이제 맥시마이저도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다음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맥시마이저도 사용해가지고 소리도 키우고 전체적인 데시벨이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피아노가 이렇게 무식하게 소리가 튀게 되면은 당연히 안 이쁘잖아요. 이 이퀄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 피아노 소리를 맑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해당하는 부분의 음을 높여주게 되었을 때 소리가 이렇게 튀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퀄라이저의 사용에는 굉장히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제가 영상을 5개씩이나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이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하는 소리를 키워주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음을 직접 건드리기보다 440의 4배음에 해당하는 1760Hz 키워줬을 때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굉장히 밝아진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영상으로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좀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퀄라이징을 할 때. 네. 그래서 이 EQ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뭐 컴프레서며 뭐 디에서며 뭐 리버브며 굉장히 여러가지 이펙터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금방 배울 수 있는 이펙터는 아닙니다.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좀 전문가분들의 노하우도 되게 많이 배워야 되고, 네, 이런저런 조작도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고, 물론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지만, 네, 아마 제가 이펙터에 관련된 설명을 다 끝내고 나면은 악기들 하나하나 어떻게 다루는 게 좋다,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 게 좋다 하는 거를 영상으로도 나중에는 만들어 드릴 건데, 일단은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시다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주파수에 대한 개념과 이런 배음 개념, 그리고 팝필터 프로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요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퀄라이저에 관련된 영상 꾸준히 만들어 드릴 거고요. 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